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다, 법인사업자다 조금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사업자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2번 신고가 되죠. 확정신고가 1기, 2기 확정신고하고 중간에 예정 고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확정신고를 한다. 과세기간이 1년이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하고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해당이 없으니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다르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예정신고, 예정신고, 우리 계속사업자다 1기 예정, 2기 예정 뭐 이렇게 나눠서 1기 확정신고 1분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기 예정은, 2기 예정신고는 3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확정신고할 때 우리가 기왕에 신고한 1분기, 3분기 신고한 것들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신고를 하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2번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확정신고만 2번 한다.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중간에는 법인이 예정신고하는 거에 대응돼서 예정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고지라는 거는 과세당국,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죠? 신고, 납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런 취지이고요. 보통 예정신고를 할 텐데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1억 5천 기준이죠. 그죠? 1억 5천 기준의 어떤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래처들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정고지 제외되는 그러한 회사들,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에 의해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매출이 확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이라는 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반을 예정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법인세나 소득세의 중간연합세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를 하면 부가세 덜 낼 수 있으니까 가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데 매출이 확 떨어진 그러한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정신고를 활용을 하면 거래처에서 고지는 한 500만 원 나왔는데 예정신고를 하니까 뭐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그 센스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영세율 첨부 서류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걸로 본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이거는 확정신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보통 법인은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법인, 개인사업자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폐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가 확정신고를 한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폐업 사업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정규 계속 사업자처럼 7월 25일, 1월 25일 날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금 나왔다라고 하면 무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 서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던 그러한 부속 서류들이 있죠. 그죠? 그 부속 서류들을 첨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예정 신고에는 하지 않는 첨부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시에 첨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혹은 지금 보여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그죠?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나씩 하면서 실습했던 그러한 결과치들이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검토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고서를 보고 이 신고서에 딸린 부속 서류 첨부 서류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됐는지 첨부가 됐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보여드렸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뭐 대손세액 공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역도 처리를 했고요. 수출 신고 필증을 기준으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고정자산 취득했다.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수령 수취 명세서 수령 명세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걸 했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서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392페이지를 보면 가산세 내역이 나옵니다. 가산세. 신고서를 보면 이 26번 줄 있죠. 이 가산세. 여기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가산세 명세서 392페이지에 있는 가산세 명세서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세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을 적용을 할지 선택을 해서 금액과 공급가액과 세율을 가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반영이 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가산세 요약표를 보시면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세율을 다 막 외워서 가지고 있으면 좋기도 할 텐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가산세 부분만큼 참고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가산세 요약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이런 게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에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가산세율.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좀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세법보다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게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형식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유도리가 별로 없어요. 형식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산세 때려도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나 가산세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세정이 펼쳐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뭐 10억에 1%다, 2%다라고 하면 금액이 가산세가 자체가 큽니다. 그죠? 매출 대비로 가산세를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뭐 이런 것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지연 발급, 그다음에 부실기재,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연 수치,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0.5%, 그다음에 미발급 2%, 가공, 위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공이라는 거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가공이라는 건. 그러면 이거는 3% 굉장히 세율이 높죠. 가산세율이. 위장이라는 건 거래가 있긴 있는데 다른 걸로 돌리는 거죠. A 거래처인데 B 거래처라고 한다든지. 뭐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이 가공이라는 건 실물 거래 없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입 가액을 과다 기재를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다. 뭐 이런 경우에 2%, 부실 기재하고 매입 공급가액 과다 기재해서 받은 거, 이거는 달리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과 다른 거하고 공급가액 과대 기재로 가산세를 두드려 맞을 때는 퍼센티지가 다르다. 그다음에 전송, 미전송과 관련된 그러한 가산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합계표와 관련된 거, 신고 합계표 불성실 0.5%, 지연 제출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 제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발생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신고 불성실, 뭐 납부 불성실,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뭐 이런 가산세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있는 가산세 규정들입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안 했다든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안 하면 1% 관련된 금액의 1%만큼 가산세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와 관련돼서 뭐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산세 파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